사진 찍고 그리기 프로젝트의 화면 구성이 끝났는데요. 이제는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화면에서 우리가 해줄 것은 우리가 앞에서 컴포넌트별로 화면을 구성했는데 여기에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것은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진이 촬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왼쪽 블록 영역에서 촬영 버튼을 선택하고 이벤트 블록 중에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카메라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선택하면 사진 찍기 블록이 보입니다. 이 블록을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진을 찍으세요 라는 간단한 코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라이브 테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불러와지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촬영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 촬영 기능은 잘 실행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촬영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된 사진을 이제 캔버스에 배경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컴포넌트에 가면 사진 찍은 후에 실행이라는 이벤트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실행되는 블록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져오기 이미지라는 블록을 사용해서 우리가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캔버스 선택해서 초록색 지정하기 블럭 중에서 필요한 블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블럭은 캔버스 1 컴포넌트에 배경 이미지 값을 지정하는 블럭입니다. 이 블럭과 사진 찍기를 통해서 가져온 이미지를 결합해주고 사진 찍은 후에 실행 블럭 안에, 이벤트 블럭 안에 결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찍은 사진 이미지를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로 지정해서 사진을 앱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되는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촬영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호출되고 촬영한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거꾸로 찍었네요. 촬영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이 찍히고 찍힌 이미지가 캔버스의 배경으로 잘 지정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캔버스의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캔버스에 우리가 드래그 했을 때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캔버스 컴포넌트를 선택해 보면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것은 드래그 했을 때 실행입니다. 우리는 캔버스에 드래그 했을 때 실행하는 블럭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했을 때 실행이라는 블럭 외에도 플링 했을 때 등등 블럭들이 있는데, 플링 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스와이프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터치 다운이라고 했을 때는 캔버스에 손을 갖다 대는 동작이 되겠고요. 터치업은 손을 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캔버스 터치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까지 블럭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이 드래그 이벤트, 우리가 드래그 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많은 값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드래그해서 계속 그리는 동작을 한다는 것은 맨 처음 터치를 한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터치한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죠. 그 좌표를 시작 X, 시작 Y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화면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드래그 할 때 계속해서 좌표가 변동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 이전 X값, 이전 Y값, 그리고 내가 이동한 현재 X값, 현재 Y값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도록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에는 다양한 그리기 호출 블럭이 있는데요. 캔버스에 가보면 대표적인 것이 원호 그리기, 원 그리기, 선 그리기, 그리고 점 그리기, 도형 그리기 같은 블럭들이 대표적인 그리기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선 그리기 블록을 이용해서 그리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했을 때 실행 이벤트 안에 선 그리기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선 그리기는 x1, y1, 그리고 x2, y2 값을 사용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시작 x와 시작 y는 처음 터치했을 때 그 좌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 좌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이전 y 좌표, 이전 x 좌표, 이전 y 좌표를 가지고 와서 x1, y1의 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전 x 값은 가져와서 x1에, 그리고 이전 y 값은 가져와서 y1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한 현재의 x좌표는 가져와서 x2에 지정해 주고, 현재의 y좌표 값은 가져와서 y2로 지정해 주면 선이 그리기 완성입니다.
컴패니언 앱을 통해서 잘 그려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위에 한번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드래그 하면 제가 드래그 한 대로 이런 하트 모양이 그려지는 것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캔버스에서 선을 그리는 코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캔버스에서 드래그 했을 때 말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벤트가 터치했을 때 실행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터치했을 때 실행 블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 그리기 중에 원 그리기를 호출해서 가져오는데 이 원 그리기는 보면 우리가 지정해 주어야 할 값이 중심 x 값과 중심 y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터치했을 때 x 좌표 값과 y 좌표 값을 가지고 와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져오기 x 값을 중심 x로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y 값을 중심 y에 지정해 줍니다. 반지름은 우리가 픽셀로 정해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반지름 값은 공통 블록의 수학을 이용해서 값을 제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50픽셀 정도 반지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채우기라는 것이 있는데 채우기 참을 하면 원이 안이 채워진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채우기 거짓이라고 하게 되면 속이 비어 있는 원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터치했을 때 터치한 그 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50픽셀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원 그리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캔버스 화면에 방금 터치했는데요.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반지름 50픽셀이 되는 속이 빈 원이 그려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채우기를 참으로 해서 속이 찬 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캔버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형 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원호 그리기, 점 그리기 등등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원 그리기 한번 해보았고요. 자, 터치했을 때 원 그리기. 이거는 그냥 연습으로 하고 블록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버스를 드래그 했을 때 선이 그려지는 것까지 잘 되었는데 자, 펜 굵기나 펜 색을 바꾸기 전에 먼저 지우기 버튼부터 먼저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것들을 얼른 지우고 싶거든요. 지우기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에 가서 이벤트 지우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캔버스에 그린 것들을 모두 지우는 블럭은 캔버스에 가면 지우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지우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모두 다 지워지게 될 겁니다.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앱에서 지우기 버튼이 아래에 숨겨져 있죠. 그쵸? 화면을 아래로 하면 지우기 버튼이 보입니다.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아까 그렸던 선, 그리고 원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추가해 주었던 버튼, 검은색 버튼, 빨간색 버튼, 초록색 버튼, 파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정해진 색으로 펜의 색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버튼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은색 버튼을 선택해서 검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펜의 색을 검정으로 지정해 줘야 하는데요. 아까 테스트 했을 때 봤겠지만 처음 앱 인벤터의 기본 펜색은 검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검정색으로 펜의 색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 가서 지정하기 버튼 중에서 페인트 색상 값을 지정해주는 블럭이 있습니다. 페인트 색상 값 지정하기. 그리고 우리는 검정으로 지정해주고 싶은 거니까 검정색은 공통 블록에 색상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검정색 블럭을 가지고 와서 값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인트 색상을 색상 블록 중에서 검정으로 지정해 주겠다 하고 코딩이 되었습니다. 검은색 버튼이 완료가 됐는데요. 나머지 버튼, 빨강, 초록, 파란색 버튼도 검은색 버튼과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블록을 하나씩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검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 블록에서 통째로 복제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복제하기 선택해주면 블럭을 통째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 바꾸어 줘야 되겠죠? 빨간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페인트 색상 값을 빨강으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색상 팔레트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선택해 주는 색으로 지정됩니다. 다시 복제하기 해서 이번에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인트 색상을 초록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색상 버튼이네요. 파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인트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펜색 버튼 1, 2, 3, 4를 누를 때마다 지정해준 페인트 색상으로 펜의 색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브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빨강 버튼을 누르고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 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선이 바뀝니다. 색상을 바꾸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지금 펜의 굵기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펜의 굵기를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펜의 굵기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은 펜 굵기 증가 버튼과 굵기 감소 버튼, 우리가 버튼 두 개를 추가해 주었는데요. 굵기 증가 버튼을 누르면 선의 두께가 1씩 증가하도록 코딩해 볼 거고, 그리고 굵기 감소 버튼을 누르면 선의 두께가 1씩 감소되도록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굵기 증가 버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기 증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좀 올려보겠습니다. 굵기 증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캔버스에 지정하기 블럭 중에서 선의 두께 값을 지정하는 블럭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현재 정해진 선의 두께 값은 캔버스 1 선 두께라는 이 블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굵기 증가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의 두께에서 값이 1만큼 증가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공통 블럭에 수학 블록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수학 블록의 위쪽에 보면 두 수를 덧셈할 수 있는 연산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사용해서 새로운 선의 두께 값은 현재 캔버스의 선 두께 값에 1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 있는 수학값 블록을 가져와서 이 부분에 1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굵기 증가 버튼을 클릭하면 1씩 선의 두께가 굵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버튼을 누른 다음 빨간색으로 색을 지정하고 한번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굵게 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펜 굵기 값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수평 레이아웃 안에 있는 펜 굵기라는 이 레이블 밑에 현재 값이 1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변경한 선 두께 값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이라고 되어 있던 것은 우리가 펜 굵기라고 이름 바꾸어 주었던 레이블 블럭입니다. 이 레이블에 텍스트 값을 지정하기 블럭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정해 줄 텍스트 값은 캔버스의 선 두께 값이 되겠습니다. 캔버스의 선 두께 값을
지정해주면 값이 표시가 되어야겠죠? 다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그려놓은 게 많은데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지운 다음 빨간색으로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굵기 증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지금은 7.5, 8.5, 9.5 이렇게 일씩 값이 증가가 되네요. 12.5, 14.5까지 증가시킨 다음 파란색으로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뚱뚱한 하트가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굵기 증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블럭과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이번에는 굵기 감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가지고 오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1에 지정하기 블럭이죠. 선 두께 값을 이번에는 감소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 가서 셀셈 연산 블록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 두께 값에 1만큼 뺄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펜 굵기 레이블에 텍스트 값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에 가서 텍스트 값을 선 두께 값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제는 펜 굵기 버튼,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일씩 굵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트를 그려볼게요. 지금 그려지는 이 선의 두께가 1.5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주어도 충분하지만 펜 굵기를 정수값으로 나타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정수로 한번 나타내도록 블럭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쓰면 될까요? 처음에 스크린에 가서 이벤트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가면 스크린이 초기화 되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스크린이 초기화 되었을 때 이때 펜의 굵기를 1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로 지정이 되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1씩 증가 또는 1씩 감소되니까 정수값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린이 초기화 되었을 때 캔버스의 두께 값을 1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굵기 레이블에도 지정된 선 두께 값을 표시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초기화 되었을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연결해 가서 컴패니언 스크린을 한번 리프레시 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이 초기화되었고 여기에서 펜 굵기 증가와 감소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펜 굵기가 1로 지정이 되었고 증가 버튼을 누르면 1씩 증가가 되어서 1, 2, 3, 4, 5 그리고 감소 버튼을 누르면 5, 4, 3, 2, 1 해서 펜 굵기가 정수로 잘 표시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라이브 테스팅으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한 학생들은 이제 빌드해서 편한 방법으로 APK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또는 QR코드 제공 이용해서 내 스마트폰에 빌드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QR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링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기다려주면 QR코드가 나타날 거겠죠? QR코드를 스캔해서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후에 파일 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된 후에 완료라고 하면 사진 찍고 그리기라고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앱을 한번 열어보면 기기 접근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라이브 테스팅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찍고 그리기 앱을 사용해서 캔버스의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고 캔버스에서 드래그 했을 때 선을 그리는 방법도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원을 그리는 걸 잠깐 설명해 보긴 했지만 여러분이 캔버스에 있는 다양한 블록을 이용해서 나만의 코드를 한번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